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LB에는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즉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서 어느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MLB와 NBA를 이렇게 비교하는 뭐 셀러리 캡도 비교하고 재무 구조도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MLB는 자본주의고 NBA는 사회주의다. 뭐 그 표현의 의미는 알겠어요. 즉 NBA에서는 팀의 연봉이라든지 총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고 MLB는 현격한 격차가 나고 빈부 격차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자본주의가 있고 NBA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다른 채널에서 뭐 다뤘던 거 똑같은 내용을 같이 다루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제가 그 채널을 아주 재밌게 보면서도 끝나고 나서는 머릿속에 남는 게 뭐지? 이런 약간 의문이 들고 또 듣는 와중에도 저거 진짜야? 저게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유명 채널을 제가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뭐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고 우리 스포츠 비즈니스맨은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인데 비교가 안 되죠.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 채널은 많은 재미를 주고 다양한 정보를 주는 게 아마 목적인 것 같고 뭐 재미가 좀 덜하더라도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적이고 좀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루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MLB는 왜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이 있는가? 그게 진실인가? 진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MLB가 자본주의다 한 얘기는 빈부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실제 빈부격차가 클까요? 매출액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면 굉장히 클지도 모르죠. 아니면 팀 페이롤, 총 선수에 대한 인건비의 차이도 좀 클지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자냐 가난하냐 이렇게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제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우리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고 진짜 빈부격차가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방대한 양의 비교적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걸 오늘 아주 요약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메이저리그 30개 팀의 가치를 2024년도 2월에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상과 부합하게 뉴욕 양키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오죠. 7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얼마죠? 75억이면 7조, 8조가 넘는 가치를 갖고 있고 2등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54억 달러, 시카고 컵스 42억 달러, 보스턴 레드삭스 45억 달러. 이렇게 우리가 소위 빅마켓 팀이라고 부르는 팀들이 모두 가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표의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오클랜드 에이스, 머니볼의 주인공인 팀이죠. 가난한 구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진짜 가난하네요. 팀의 가치로 봤을 때는 12억 달러. 그 위에 보면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10억 달러. 그 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 12억 5천만 달러. 캔서시티 로얄스 12억 3천만 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격차가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랑 뉴욕과 비교해 보면은 한 7배가 훨씬 넘는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빅마켓 팀, 스몰 마켓 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팀의 가치로 빅마켓 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그 다음에 스몰 마켓 팀으로 템파베이 레이스, 캔사스 시티 로얄스, 오클랜드 에이스, 마이애미 말린스. 앞으로는 저희 30개 팀의 데이터를 다 확보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편의상 요 8개 팀, 빅마켓 팀 4팀, 스몰 마켓 팀 4팀을만 비교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좀 빅마켓 팀 보면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뉴욕 양키스가 뉴욕에 있으니까 빅마켓 팀 이해돼. 그런데 왜 뉴욕 매치는 빅마켓 팀에 안 들어가지? 혹은 LA 다저스도 이해가 돼. 근데 같은 LA에는 LA 에인절스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도 마찬가지. 시카고 큰 도시니까 이해돼. 그런데 시카고에는 또 다른 팀이 있죠. 화이트삭스. 얘는 왜 안 돼?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는 보스턴이 뭐 그렇게 큰 도시인가? 뭐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러나 빅마켓 팀이라고 할 만큼 딴 거보다 큰 건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크긴 크죠. 크긴 큰 도시지만 뭐 다른 팀들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필라델피아 필리스 뭐 이런 데도 뭐 큰 데 아닌가? 휴스턴도 큰 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팀들이 그 다음 왜 뉴욕 매츠, 뉴욕, LA 에인절스 이런 건 여기에 빠졌는지. 물론 걔네들도 뭐 스몰 마켓 팀은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는 오늘은 지금은 빅마켓 팀 4팀, 스몰 마켓 팀 4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데이터를 볼까요? 입장 수입을 보겠습니다. 입장 수입은 뭐에 의해서 결정됐죠? 얼마나 관람객이 많이 들어왔는가가 하나고, 또 하나는 티켓 프라이스가 얼마인가. 결국 입장 수입을 비교해 보면은 그게 그 팀의 좀 인기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뉴욕 양키스가 2억 8천만 달러예요. LA 다저스도 2억 1천만 달러. 이게 2023년도 자료입니다. 2023년도 자료에 보면은 관중 수는 아마 다저스가 양키스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입장 수입은 다르다는 거는 양키스의 입장료가 더 비쌌기 때문에 입장 수입은 더 차이가 이렇게 난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도 거의 2억 달러, 레드삭스도 1억 한 9천만 달러 이 정도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스몰 마켓 팀 4개 팀을 보면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1억 달러가 전혀 안 되죠. 그렇죠? KC가 제일 많은데 5,700만, 템파베이가 4,800만, 마이애미 말린스가 3,500만, 오클랜드 에이스는 2,800만. 오클랜드 에이스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2023년도 이제 에이스가 라스베가스로 연고지를 이전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팀들이 우리 도시를 떠날 팀으로 이렇게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력보다도 관중 수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양키스는 뭐 오클랜드 에이스에 비해서는 9배 정도 되고, 템파베이보다도 한 6배 정도 되고, 이것만 봐도 우리 비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것을 우리가 나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음에는 TV 중계 수입을 볼까요? TV 중계 수입은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30개 팀이 일주일에 6번 경기를 하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15경기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국 채널에 다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는 로컬 TV, 자기 연고지 지역에만 방영. 쉽게 해서 LA 다저스의 경기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로 방영되는 거고, 시카고 컵스는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방영되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경기들, 뭐 썬데이 나잇, 썬데이 애프터는, 뭐 세러데이 나잇, 뭐 이런 식으로 그 매일매일 딱 제일 재밌을 만한 경기 하나를 픽해가지고 전국 채널에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채널에 중계하는 거는 리그에서 이제 중계권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반면에 각 로컬 TV 지역 방송사와의 계약, 즉 뭐 캘리포니아 지역의 방송사와 LA 다저스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걔는 그냥 LA 다저스가 다 갖는 거예요. 자기 경기만 중계하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요 표가 로컬 TV 중계권을 연간 중계권 액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보통 한 번 하면 10년, 20년 막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한 시점에 따라서 액수가 좀 이렇게 많이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뭐 그래도 라지 마켓 팀 보면은 LA 다저스 같은 경우 2억 달러, 뉴욕 양키스도 1억 달러, 컵스와 레드삭스도 6천만 달러 연간의 수입을 받고, 그러니까는 지역 방송사로부터만 받는 금액입니다. 전국 방송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 빼고. 반면에 스몰 마케팅 4개를 보면은 얘네들은 뭐 2천만 달러, 1,800만 원. 오클랜드 에이스는 의외로 많네요. 4,800만 달러. 그렇지만은 뭐 다저스나 양키스와 비교했을 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수입, 아까 얘기한 뭐 입장 수입, 총 수입을 비교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역시 이 빅마케팅 4개 팀의 총 수입이 스몰 마케팅 4개 팀의 총 수입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나 아까 봤을 때 뭐 9배, 7배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뭐 2배 또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입장 수입을 아까 그렇게 현격히 차이가 난 입장 수입을 쉐어링을 합니다. 게이트 레비뉴 쉐어링. 그래서 7대 3으로 하자. 홈팀이 7을 갖고 3을 비지팅 팀이 줘. 그러면은 많이 번 뉴욕 양키스 입장 수입 많은 거에서 30%는 그때 방문했던 팀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전국 방송 중계권료는 n분의 1로 나눠준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로컬 TV도 레비뉴 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와 예를 들어서 뭐 캔사스시티 로얄스가 LA 다저스를 방문해서 중계를 그 경기를 했는데 그게 중계됐어. 그러면 캔사스시티 로얄스에도 일정 지분을 조금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사치세, 그 부자 구단들, 즉 선수 페이롤이 엄청난 많은 구단들은 일정 어떤 기준을 넘기면은 그 넘긴 액수에 대해서 사치세를 부여하는데요. 그 사치세 받은 것을 이렇게 다시 나눠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빈부 격차가 아직 나지만 상대적으로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수입 측면을 봤는데요. 이제 비용 측면을 볼게요. 비용 측면을 보면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먼저 우선 생각나는 게 선수에 대한 지출이죠. 선수에 대한 지출을 2023년 자료를 여기에 정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지출은 순수하게 선수 연봉만 포함한 건 아니고 그 선수 관련해서 나간 비용 전부를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이것도 현격한 차이가 났네요. 뉴욕 양키스가 2억 9천만 달러인데 오클랜드 에이스는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3배가 좀 넘죠. 그러니까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양키스와 다저스가 다 데려가니까 오클랜드 에이스 같은 구단은 좋은 선수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좋은 선수가 있다가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뺏기고 다른 팀에서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선수들은 데려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력의 격차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머니볼에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지출 측면, 즉 선수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지출,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비 지출이 선수 연봉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지출이 있겠죠. 뭐 경기장의 메인터넌스도 있겠고, 혹은 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스카우터들에 대한 비용 등등 뭐 많이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6억 7,700만 달러입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선수 지출이 2억 9천만 달러, 즉 3억이 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선수 지출이 차지한 비중이 50%가 안 되네요. 한 40%, 뭐 30몇 프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도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데, 아까 선수 비용의 지출보다는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죠. 왜냐하면은 뭐 이동 비용 뭐 이런 것들은 뭐 절약한다 해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선수들도 그래도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인데, 뭐 어떤 원정 경기를 갔을 때 뭐 호텔이 아닌 뭐 여인숙에 묵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 시설을 갖출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비행기 값이 더 싸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비용 측면과 지출 측면을 스몰 마케팅과 빅 마케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했던 MLB는 자본주의다라는 얘기,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기업은 뭐 매출액이 뭐 100억을 하는데 적자야, 만년 적자야. 근데 어떤 기업은 매출액은 한 20억밖에 안 되는데 매년 흑자야. 그럼 뭐가 부자 기업입니까? 부자냐 안 부자냐를 반드시 매출과 그다음에 비용,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 이걸로 생각하면 만 기준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기준 중에 하나죠. 그 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기업이 얼마나 이윤이 많이 나는가, 적게 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영업이익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는 아니면 좀 달라집니다. 양키스는 2023년 영업이익이 한 2억 달러, 200만 달러밖에 안 되네요. 지금 여기 8개 팀, 빅마켓 팀 4, 스몰마켓 팀 4개 중에 오클랜드 에이스만 적자고,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가 7번째네요. 7등이네요. 그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시카고 컵스가 영업이익이 많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많습니다. 근데 템파베이도 뭐 많습니다. 캔사스시티 로얄스도 많습니다. 로얄스, 템파베이 레이스, 마이애미 말린스, 가난한 구단이라고 우리가 약간 동정심을 가졌는데 영업이익은 아주 흑자 액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동정심이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는 아까 매출액도 적었는데 그 대신에 비용도 적었으니까 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약간 예상 밖의 성적이 좋았다든지 뭐 이러면은 많이 영업이익이 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그래서 성적이라 한번 볼까요? 자, 참고로 얘기하면 빅마켓팀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선수에게 얘네들은 상위권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상위권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승하냐 최소한 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진 않더라도 뭐 자기 리그나 혹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거나 뭐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으로 깔고 가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 스몰 마켓 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 대박,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승수를 계산해 왔어요. 미국 메이저리그는 1년에 162경기가 벌어지니까 81경기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81경기를 이기면은 승률이 5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
밑에 거를 한번 보시면 위에 거는 방금 전에 본 그 표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거. 밑에 표를 보시면은 승수 빼기 내가 82를 해놨어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는 1이야. 걔는 82승을 했다는 거죠. 즉 승률 5할을 뭐 조금 넘었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저스는 19니까는 굉장히 승률이 높은 팀으로 볼 수 있고, 컵스는 와 레드삭스는 다 뭐 2-3 연절이니까 뭐 승률 5할에서 조금 넘거나 조금 낮거나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캔사스시티 로얄스는 마이너스 25, 예상과 같이 부합하게 굉장히 못하는 팀입니다. 오클랜드 에이스도 마이너스 31, 우리 예상에 부합하게 굉장히 못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템파베이 레이스와 마이애미 말린스는 예상과 달리 플러스 사인이 있어요. 쉽게 좀 속된 말로 개발에 땀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팀은 예상과 달리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템파베이 레이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흑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캔사스시티 로얄스는 마이너스 25, 오클랜드 에이스는 마이너스 31이면은 얘네는 적자야 되냐? 뭐 적자도 나오고 캔사스시티 로얄스는 흑자가 나왔죠. 왜 그럴까요? 이 팀은 당연히 못하는 게 예상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수입이 적을 걸로 예상했어. 그렇지만 구단 경영에서 비용도 굉장히 절감했어. 비용을 별로 안 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시즌을 했다고 반드시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스몰 마켓 팀의 차이입니다. 반면에 빅 마켓 팀을 보시면은 뉴욕 양키스는 이렇게 굉장히 예상보다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죠. 그래서 크게 흑자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적자는 거뒀죠. 약간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카고 컵스와 레드삭스는, 왜 레드삭스는 특히 마이너스 3이면은 5할도 안 넣었는데 시카고 컵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습니까? 오히려 다저스보다도 더 많은데, 그쵸? 그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팀은 아주 팬 로얄티, 팬들의 충성도가 높은 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항상 열정적인 관중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시카고 컵스는 그걸로 유명하죠. 여러분이 구글에서 시카고 컵스 팬 로얄티 한번 쳐보면 뭐 온갖 분석 기사들이 다 나올 겁니다. 뭐 일단 대충 그 정도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는 이 스몰 마켓 팀 가난한 구단이라고 불쌍하게 봤는데, 얘네는 성적이 안 좋아도 흑자도 나고 뭐 적자도 나기도 하고, 얘네들이 뭐 영업이익의 규모가 이 빅마켓 팀보다 뒤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만 예외인가 해서 제가 2022년도 것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비드 기간 빼고 한 2018년도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를 보면은 이번에는 뭐 이쪽 빅마켓 팀들은 다 흑자. 역시 컵스와 레드삭스, 제가 아까 팬 로얄티가 강한 팀이라고 했지, 여기는 항상 흑자 규모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을 보면 얘네들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못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난다. 반면에 다저스와 양키스도 성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난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마켓 팀을 보면은 아까 2024년도에는 오클랜드 에이스가 적자였죠. 근데 이제 흑자네요. 그렇죠? 마이애미 말린스는 뭐 마이너스 0.5니까 이건 뭐 거의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캔사스시티 로얄스, 그 다음에 템파베이 레이스도 흑자를 거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승패 보면은 뭐 템파베이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즉 루징 시즌을 거쳐도 이렇게 흑자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8년도 영업이익입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빅마켓 팀은 전부 흑자네요. 그 다음에 다저스는 흑자 규모가 뭐 거의 1억 달러이네요. 컵스와 레드삭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 팀 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19, 11. 그러니까는 반타작보다 10경기 이상 최소한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컵스와 레드삭스는 루징 시즌을 거칠 때도 흑자였는데 이렇게 위닝 시즌을 하니까 흑자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몰 마케팅 볼까요? 얘네들도 마이애미 빼고는 다 세 팀은 흑자를 거둡니다. 그렇죠? 근데 캔사스시티 로얄즈는 뭐 마이너스 23, 뭐 이렇게 마이애미는 마이너스 18.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루징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한 팀은 흑자고 한 팀은 적자고. 그 다음에 템파베이, 오클랜드는 예상과 달리 잘한 거예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흑자 나오고. 이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 뭐 그때 비주류 경제학도 그렇고 다른 어떤 뭐 MLB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부자 구단이 많고 뭐 가난한 구단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구단주가 재력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구단주가 부자인 때는 부자 구단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구단주의 수입이 얼마냐가 구단의 이 부자 구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 라이온스, 삼성이 있고 LG 트윈스, LG가 있는데 삼성이 LG보다 훨씬 큰 기업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LG보다 삼성이 부자 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구단주가 얼마나 재력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걔가 이 팀의 어떤 경영과 팀의 부에 대해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걸 여담으로 하면서 이렇게 알짜배기 기업들이 스몰 마켓 팀들이 알짜배기 구단들인데 뭐 적자를 내기도 하지만 흑자를 내기도 하고 이런데 걔네들 뭐 돈 없다고 뭐 잉잉 우는 소리 낸다고 그래서 연봉 지출 조금 한다고 걔네들 가난한 구단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MLB에 오클랜드 에이스가 그 다음에 오클랜드 에이스 구단주가 뉴욕 양키스의 구단주보다 가난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전략이 다를 뿐입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MLB에는 왜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이 구분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부자 구단들이 정말 수입도 많고 또 선수에 대한 지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기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스몰 마케팅 소위 가난한 구단들은 연봉 지출도 적게 하고 수입도 적고 그 다음에 성적도 별로 안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업이익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부자 구단이라고 흑자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스몰 마케팅이라고 가난한 구단이라고 적자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소위 가난한 구단들이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난한 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리그의 빈부의 격차, 구단 간 빈부 격차가 심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그들의 경영 전략의 차이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territory right 때문입니다. 연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팀들은 자기의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고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려면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그거를 허락해 줘야지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고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경제학 1강에서 강의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프로그램 구단들은 로컬 모노폴리다. 지역 독점사다. 즉 자기의 연고지가 자기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팀의 연고지는 자기의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곳은 자기의 연고지다. 로컬 모노폴리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연고지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야. 그럼 나는 좋은 환경에 있는 거고 나의 연고지가 굉장히 열악한 시장이야.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냥 운명입니다. 나의 연고지는 정해졌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연고지를 옮기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연고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의 연고지, 즉 팀이 소속된 도시의 어떤 시장 규모나 혹은 그 특성에 따라서 자기의 경영 환경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카고 같은 도시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일단 인구도 많고 경제 활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좀 높은 편이겠죠. 반면에 오클랜드 지역이라든지 뭐 캔사스 시티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템파베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대도시죠. 대도시지만은 상대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현격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차이가 난다. 그거에 따라서 스몰 마케팅과 라지 마케팅으로 나눠진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시의 어떤 시장 규모, 인구, 경제력 뭐 이런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단마다 팬 충성도가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두 팀이 있지 않냐. LA에는 다저스와 그 다음에 에인젤스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시카고에는 컵스와 화이트삭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두 팀 다 각 도시에 두 팀씩 다 시장 규모는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세 팀들도 빅마켓 팀에 속하지만 왜 뉴욕 양키스와 왜 LA 다저스와 왜 시카고 컵스를 더 빅마켓 팀으로 얘기하느냐. 그거는 그들에 대한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 즉 팬 충성도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역사의 흐름, 성적과 뭐 구단의 경영과 거기를 거쳐간 스타 플레이어와 구단의 마케팅과 이런 총 집산으로 뉴욕 양키스가 뉴욕 매치보다 팬 충성도가 더 높고 팬들의 다저스의 충성도가 에인절스에 대한 충성도보다 LA 시민들 사이에 더 많고 시카고 시민들 사이에는 컵스에 대한 충성도는 높은데 화이트삭스에 대한 충성도는 별로 안 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이 빅마켓 팀이냐 스몰 마켓 팀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드시 연고지 도시, 연고 도시의 시장 규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팬 프레퍼런스를 결정하는 그 시장의 어떤 소비자의 특성, 대표적인 게 팬 충성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이 좋아질 때 증가하는 매출액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빅마켓 팀의 경우에는 잘했어요. 잘하면은 시장 규모도 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수입이 팍팍 올라가요. 혹은 팬 충성도가 높은 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졌면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으니까 매출, 수입도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반면에 스몰 마켓 팀은 빅 마켓 팀처럼 그 성적이 좋아진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매출액의 증가가 굉장히 미미해요. 훨씬 더 거기도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나 그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차이가 우리가 살펴본 왜 스몰 마켓 팀은 뭐 구단주가 가난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얘네들은 쉽게 해서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왜 빅마켓 팀들은 선수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과감하게 하는가. 이 경영 전략이 차이가 나는 게 시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먼저 그 팬 충성도의 중요성, 팬 충성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표입니다. 요거는 컵스와 화이트삭스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컵스는 시카고 컵스는 강한 팬 충성도를 갖는 팀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글에서 시카고 컵스 뭐 팬 로얄티 이렇게 한번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뭐 분석한 얘기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컵스는 충성도가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고 화이트삭스는 반대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둘은 동일한 도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팀의 어떤 수요의 차이는 어떤 시장 규모의 차이가 아니고
팬 충성도의 차이다. 그 다음에 그때 성적에 따른 차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90년대 평균 승률이 컵스는 47.5%예요. 근데 화이트삭스는 52.2%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화이트삭스가 많이 이겼습니다. 2000년대도 보면은 컵스는 51%, 화이트삭스가 52%. 뭐 둘 다 약간 above average 되지만은 약간 화이트삭스가 더 많이 이겼어요. 2010년도 10년대에는 컵스는 다시 45%. 근데 화이트삭스는 51%. 그러니까 10년 평균 승률로 보면 뭐 연도별로 좀 뭐 잘했고 못했고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년 동안 화이트삭스는 항상 이기는 팀이었고 컵스는 주로 지는 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 관중을 볼까요? 연 평균 관중이죠. 90년대 보면은 컵스 관중이 더 많아요. 230만이고 화이트삭스는 190만, 200만. 뭐 격차가 크진 않지만 컵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성적이 더 나쁜 팀이야. 그러니까 정말 얘네는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오면 그 격차가 더 벌어져요. 화이트삭스, 컵스가 좀 잘하니까 얘네가 300만 명이 넘어가요. 메이저리그에서도 300만 명을 넘는 연 관중이 그런 팀이 많지 않습니다. 화이트삭스는 220만. 그러니까 얘네도 대도시니까 200만이 넘죠. 그렇죠? 거의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도 컵스는 못하는데도 계속 관중이 많아요. 300만. 근데 화이트삭스는 200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팬 로열티 차이가 나면 이렇게 관중의 차이, 즉 수입의 차이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요거는 입장 수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2008년과 2011년을 볼까요? 뭐 최근 거를 갖고 와도 되지만 이 표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화이트삭스는 7,400만 달러인데 입장 수입이 컵스는 1억 4천만 달러, 2배입니다. 아까 관중 수는 아까 1.5배였는데 입장 수입은 2배네요. 그 얘기 뭐예요? 컵스의 입장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컵스의 입장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장 수입이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마켓 팀이냐 스몰마켓 팀이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팬 로얄티를 제가 들었는데 이 팬 로얄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규모의 차이, 아까 도시의 규모의 차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록 연고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만약에 팬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다면 빅마케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팀이 빅마케팅이 되고 어떤 팀이 스몰마케팅이 되냐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마케팅의 경영 전략은 무엇이고 스몰마케팅의 경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오클랜드 에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에이스는 대표적인 스몰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사실은 뭐 머니볼도 보고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겠죠. 자, 이거는 70년대 오클랜드 에이스의 성적과 관중수, 그 다음에 MLB 평균 관중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70년대는 오클랜드 에이스의 전성기였어요. 엄청난 강팀이었습니다. 특히 72년도부터 74년도까지 연속으로 3년을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어요. 여러분 지금 LA 다저스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디비전 우승을 정규 시즌에서 10년 넘게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LA 다저스의 다이너스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스터가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디비전 우승하는 건 그냥 기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랬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지난 10년간 딱 한 번 우승했어요. 지난 코비드 기간에 한 번 우승했어요. 그만큼 월드 시리즈 우승하려면은 뭐 성적도 실력도 좋아야 되죠. 운도 따라야 되고
쉽지 않은데 오클랜드 에이스가 72년부터 74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중수의 변화를 보세요. 71년도에와 72년도 우승했는데 뭐 90만, 92만 뭐 비슷하죠. 73년도에 2년 연속 우승했으니까 100만이 되네요. 근데 74년도에는 84만 5천으로 오히려 주네요. 세 번째 우승했는데도 뭐 물론 75년도에는 더 높아지긴 했지만 즉 이게 뭐예요? 계속 더 잘할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미미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스몰 마켓 팀이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평균 이런 그 관중수보다도 적어요. 스몰 마켓 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스몰 마켓 팀이라는 것은 수입만 적다는 게 아니고 한계 수입, 추가적인 수입, 잘할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7년도에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구단주가 확인한 거예요. 76년까지 거쳐보면서 야,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잘하면은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연봉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연봉은 점점 불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계속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3피트 우승하고 뭐 계속 잘하는데 매출은 안 증가해요. 비용은 증가한대. 그러니까 적자 보겠죠.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시즌이 끝나고 구단주가 확인했어요. 약간 화도 나고, 야, 우리 도시는 안 되겠다. 포기. 그래서 스타 선수들 다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통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뭐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 드래프트 자원을 받고 팔기도 하고, 뭐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를 받고 스타 선수들을, 연봉 비싼 스타 선수들을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약팀으로 바뀌죠. 좋은 선수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레슨을 배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로스터를 구성해서 우승을 하는 전략을 하면 무조건 적자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면 좋은 로스터를 구성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익을 내는 게, 만약 좋은 성적을 못 내더라도 우리는 돈을 별로 안 썼으니까 이윤이 날 수, 그래도 어느 정도 관중 오지 않겠습니까? 명색의 메이저리그인데, 그렇죠? 이게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현격히 다 차이가 납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와 같은 스몰 마켓 팀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줍니다. KBO와 MLB 구단의 비즈니스 비교라는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MLB 구단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구단주가 부자이건 뭐 덜 부자이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얘들은 자기 구단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구단주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구단을 어떻게 기업으로서 잘 운영하느냐,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소유주라면 자기의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몰 마케팅의 전략은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려는 전략이고, 빅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하다 보면 뭐 스타급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못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승을 못하고 심지어 플레이오프도 못 진출한다. 그러면 좀 적자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승을 하고 이럴 때는 이 빅마켓 팀들은 시장 규모도 크고 팬 로열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을 해줘요. 수입이, 한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빅마켓 팀은 그랬을 때 많은 영업이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빅마켓 팀의 전략은 소극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 스몰 마켓 팀의 전략은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는 우승해도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떤 팀은 선수 연봉이 페이롤이 뭐 뉴욕 양키스 3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구단처럼 보이고 수입도 3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구단처럼 보이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쓸 여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의 격차가 심하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자본주의고 NBA는 사회주의고 그 말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가난한 구단, 진정한 부자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그들의 경영 전략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